수단과 그 밖의 지역에서 세계 평화를 향한 흐름이 역전되었습니다. 분쟁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단에서 전쟁의 법칙은 퀴디치 규칙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두 명의 깡패 장군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민간인이 살해되고 외교관이 공격당하고 병원을 요새로 사용하기 위해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4월 15일에 시작된 전투는 본격적인 내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더욱 암울한 상황입니다. 수단은 1956년 독립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내전의 만화경을 견뎌왔습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혼란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글로벌 재난, 즉 전쟁의 장기화를 보여줍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평균 13년 동안 분쟁이 지속되었지만 2021년에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제 섹션 참조.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새로운 전쟁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세계 평화를 향한 오랜 추세를 거스르며 전투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전투 자체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배고픔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사망합니다. 한 추정에 따르면 에티오피아가 최근 티그레이 분리 독립지역을 분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6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정부가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수는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하여 약 1억 명에 달합니다. 세계가 부유해지더라도 분쟁은 불행한 국가를 빠르게 가난하게 만듭니다.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가난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내전입니다. 많은 내전에는 여러 호전적인 집단이 있으며 평화가 유지되려면 모두가 만족해야 합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5개 국가가 2개 이상의 분쟁을 동시에 겪었지만 현재는 15개 국가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무장 세력이 있는 미얀마나 콩고를 진정시키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일입니다. 1991년 이후 외국군이 개입한 내전의 비율은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외국 침입자들은 자국 도시를 평평하게 만들지 않는 등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 유인이 적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범죄입니다. 거의 모든 내전은 권력이 부의 지름길인 부패한 국가에서 발생하며 부도덕한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도록 부추깁니다. 수단의 불화 중인 군벌 중 한 명은 금과 용병을 팔아 큰 돈을 벌었고 다른 한 명은 비즈니스 제국을 운영하며 군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범죄 네트워크의 세계화로 인해 반군 그룹이 마약을 거래하거나 약탈한 다이아몬드를 세탁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요인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전쟁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지만 전쟁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농부들이 이재민이 되면 전통적으로 다른 민족이 살던 땅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비정부기구는 말리의 한 지역에서만 70건의 분쟁을 집계했는데 대부분 토지 및 방목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아래 광활한 사힐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지하디스트 단체가 쉽게 조직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의 정의를 약속하며 농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전은 이미 덥고 가난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후가 점점 더 혹독해짐에 따라 적도 주변의 유혈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병폐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면책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가 수감자를 참수하고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군소 강대국들은 국제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부르키나파소의 피투성이 수술실에서부터 시리아의 고문, 감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 경쟁에 정신이 팔려 있고 유엔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거부권 행사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럴듯한 방법을 고안해 낸다고 해도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투입된 막대한 자원을 수단 공습에 투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전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기 훨씬 전에 비공식 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북아일랜드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과 시민사회, 단체를 더 많이 포함시키면 합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화상회의는 그들이 더 이상 위험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싸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끔찍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종종 필요합니다. 정의와 평화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긴장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전범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후자는 전범에게 내각의 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갈등은 다 다르고 모든 곳에 적용되는 평화조성 템플릿은 없기 때문에 실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라이베리아를 재건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경찰을 덜 약탈적으로 훈련시키면 지역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기적으로 평화를 증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취약한 국가에 더 나은 제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방대하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더운 나라에서 수명이 짧고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세상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UN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UN 세계 인구 대시보드의 2023년 중반 추정치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14억 860만 명을 넘어 중국의 14억 571만 명보다 약간 더 많은 14억 48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수에는 홍콩과 마카오, 중국 특별행정구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농촌 일자리에서 벗어나 노동 인구로 진입하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시급성을 더할 것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30세 미만인 인도는 향후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인도에는 이제 인류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16억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 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이야기는 강력합니다. 교육, 공중보건 및 위생, 경제발전, 기술발전의 진전 이야기입니다. 라고 유엔인구기금 인도 대표이자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의 부탄 국가 책임자인 안드레아 워자르는 말했습니다. 인도는 2022년에 약 300만 명의 신생아를 추가하여 1위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작년에 약 956만 명의 신생아를 기록하며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베이징에서 인구 배당은 양뿐만 아니라 질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 넘습니다. 리창 총리가 지적했듯이 인구 배당은 사라지지 않았고 인재 배당이 형성되고 있으며 발전의 원동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는 1950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 유엔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80억 명에서 2030년 약 85억 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97억 명에 도달한 후 2080년대에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예상되는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등 8개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